어서 오세요. 엄마 헬스입니다. 이제 곧 까치까치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가족들에게 선물할 그런 여행지를 찾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이렇게 여행지를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거를 골라서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상담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가지고 내가 선물하고 싶은 대상에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나한테 맞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이번에 설에 네. 부모님한테 한번 비타민을 선물해 볼까 하는데 네. 50대이시거든요. 네. 어떤 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50대이시고 네. 다른 약을 먹거나 또는 뭐 질환이 있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질환이요? 네. 큰 질환은 없으신 것 같고 그냥 어머니 같은 경우는 눈 위 떨리는 거는 네.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술을 좀 하시고 어머님이? 네. 아버님은? 아버님은 잘 아버님도 안 드시고, 어머님이 술 드시고, 눈밑 떨림이 약간 있으시고, 그리고 다른 질병이나 먹는 약 같은 건 없으신 거죠? 네네. 되게 많이 피로를 느끼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피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건강검진도 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40줄이 넘어가면 건강 상태가 뚝 떨어지는. 네, 그래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되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에 해당이 돼요. 질병이 없더라도 몸의 어떤 대사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50대가 되게 되면 갱년기도 수반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머님 굉장히 이제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하실 거예요. 막 그런 건 있어요. 어머니가 계속 더웠다가 추웠다 한다고. 그게 이제 네. 그 아주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네. 갱년기 증상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이게 땀이 확 났다가 막 더웠다 막 이런 증상 나타날 때 되게 힘드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호르몬이 굉장히 변화가 오면서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해당이 돼서 기본적인 비타민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좀 좋아하시고 눈밑 떨림도 있고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되게 피곤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은 그 위장관에서 이런 비타민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비타민 B가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하루 활기차게 살아가려면은 에너지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일꾼처럼 참여하는 게 이제 비타민 B이고,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은 돌아가는 바퀴에 나사가 빠지듯이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술을 자주 먹거나 하게 되면은 특히 이런 티아민이 부족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피로와 관련된 어떤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영양제를 찾을 때는 이 티아민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 대사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비타민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육체 피로, 정신 피로에 관여를 해요. 특히 술을 먹게 되면은 이 티아민이 위장관에서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알코올 증후군이 있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티아민 결핍으로 인한 신경계 질환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뇌가 손상이 되는, 뇌가 위축이 되고 이런 질환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을 자주 먹는다 하는 경우에는 티아민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걸 잘 해줘야 어떤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 좀 덜하게 되고 치매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밑바탕이 되는 거라서 티아민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티아민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130mg으로 이게 제일 많은데. 네. 보통 우리가 비타민을 먹을 때 고함량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피곤한데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고함량이 지금 선호가 되고 있고, 보통 약국에서 많이 추천을 해요. 네. 이제 피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성분 중에 벤포티아민, 프로설티아민, 이렇게 뭐 비스벤티아민 이런 활성형이 나오고 있고, 티아민 질산염은 일반적인 티아민 형태인 거고 보통 100ml를 고함량으로 하게 되고, 또 벤포티아민, 프로설티아민 요 각각마다 또 특장점이 있어요. 프로설티아민, 비스벤티아민 이런 애들은 그런 지용성을 유지해서 뇌까지도 이제 도달을 잘 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 같은 거 풀어주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보통 제일 많은 게 이게 벤포티아민이죠. 벤포티아민 활성형은 혈중 농도를 많이 올려줘서 근육 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ml 이상을 좀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피로 개선에는 도움이 된다 라고 보고 있죠. 그럼 100mg 정도면은 문제는 없는 거네요. 100ml면은 고함량이죠. 너무 많이 먹을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하루에 한 알 정도 섭취하는 걸로 했을 때는 이제 100ml 고함량 비타민 B 제제를 할 때는 100mg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특징에 읽어보면은 네. 비타민 B 말고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비타민 B 제품이 아닌 건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만 하니까 비타민 B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성분표 보게 되면은 수용성 비타민 B군들, 비타민 네. C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콜린, 엘스테인, 뭐 마그네슘, 아연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멀티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비타민 B만 일부만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제제도 있긴 한데, 이제 성분표를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성분도 필요했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개 안 먹고 그냥 하나만 먹어도 되는, 그냥 멀티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말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좀 네.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뭐 다른 걸 드려야 될까요? 뭐 따로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통 비타민 B이고 대상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도 같이 있어요. 각각 제품마다 뭐 비맥스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요.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성분 배합을 이렇게 좀 조절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년기를 한번 볼게요. 노년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신체의 어떤 기능이 좀 떨어지고 세포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해행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물을 먹게 되고 건강상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영양분들을 또 배합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세포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항상 세포든 쓰이기 때문에 노화가 되는데 그걸 빨리빨리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20대거나 막 이럴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회복이 안 돼요. 말하자면 사과가 갈변하잖아요. 그럼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세포 상태 그런 식으로 이제 퇴화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게끔, 아니면 좀 느리게 갈변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항산화. 그래서 항산화 성분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이런 게 있죠. 코엔자임 Q10, 비타민 A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 아까 보여드렸던 고함량 비타민 B 제제는 비타민 A는 빠져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년기에는 비타민 A를 고려해서 성분 배합에 같이 넣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 이게 인지 기능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노년기 나이가 들게 되면은 굉장히 소식하거든요. 많이 못 드세요. 네. 그래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 같은 것도 예전에 정말 왕성하게 먹었던 분도 나이가 들고 60대, 70대가 되면은 정말 소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B12예요. 그래서 특히 채식주의자들은 따로 먹어야 돼요. 채식주의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채식주의자가 유행처럼 막 있어서 그런 사람들 먹게끔 비타민 B12 단일 제제도 많이 나와요. 저희 할머니가 뭐 고기 먹으면 건강에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네. 채소만 드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음식을 막 조절하잖아요. 네. 그럴 때 고기는 안 좋아하고 안 먹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꼭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건강에 이렇게 부족한 영양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근데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삶아 먹거나, 그래서 보쌈이나 또는 흰살, 뭐 이렇게 닭백숙이나 이런 종류를 해서 드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구워 먹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꼭 이런 육식을 약간씩이라도 소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가 안 와요. 그걸 말씀을 하세요. 치매가 안 온다. 저 체크리스트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난청이랑 네, 혈액순환 장애랑 네. 기억력 감퇴가 살짝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르신뿐만 아니라 네. 모든 노인분들께서 갖고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난청 같은 경우에도 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고 기억력 강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비타민 B를 강조하는 이유는 비타민 B가 이제 코발라민이라든가 엽산, 피리독신 얘네들이 이런 신경 세포를 만들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라는 거는 어떤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회복시켜 주게끔 하는 작용해 주는 것들이 비타민 B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어야 되고 혈액순환 장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뭐 은행잎제제라든가 또는 오메가3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해 주면 좋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뇨가 좀 있으시고 저희 할머니는 고혈압이 좀 있으시거든요. 뭐 그럼 따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을까요? 약을 먹고 계신 거죠. 그죠? 네. 당뇨에 좋다라고 하면 보통 혈당을 떨어뜨리는 제제들이 좋다라고 이제 뭐 기사화되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약을 먹는 사람들이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먹으면 혈당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혈당이 더 이 환자들은 혈당 관리에서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약물 상호작용에서는 피해야 될 성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당뇨약을 먹고 있을 때 홍삼제제 같은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뇨 같은 경우는 질환의 특성상 이것이 당을 잘 조절하면 되게 되는데 말하자면 피가 이제 끈적끈적해진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초 신경 장애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발라민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그 비타민 B군들이 잘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건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약 자체가 굉장히 이런 비타민을 소모시켜요. 밑바지 독에 물붓기 형태로 몸을 컨디션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 제제를 중심으로 드셔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드셔야 약 자체가 약을 그냥 한두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만성질환은 약을 계속 먹으면 장내에 있는 유익균이 많이 손상이 돼요. 네, 그래서 위장 기능도 더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로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보통 이제 그 손자잖아요, 손자. 그러니까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생각하지만 사실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위장관 상태를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어르신이 뭐 소화가 너무 안 되거나 뭐 알약 먹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알약이 크다거나 너무 고함량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사전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통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철분 같은 것들 보충하는 거를 막 괜히 어지럽다고 철분 막 함부로 먹거나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통은 이제 철분이 이제 빠져 있거든요. 철분이 없어요. 보통 그 근력이 약해지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노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D도 꼭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경계 질환이라든가 또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코발라민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할머니께서는 그 육류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비타민 그 시아노코발라민 요거를 잘 드셔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액티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량이 좀 높은 편이고 알약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좀 드시기에는 유리하죠. 아버님, 어머님 드실 거를 추천을 드리면 어머님 같은 경우에 술을 좀 드시고 눈밑 떨림이 있고 그 갱년기 증상이 이제 막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티아민이랑 그 마그네슘이 이제 100mg 정도 들어있고 이 마그네슘이 티아민의 흡수 돕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UDCA, 우르사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시아노코발람이 좀 높아요. 500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트루 파워도 좋고 레드비도 좋고 그래요.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고 그다음 리보플라빈이 이제 메가트루 파워는 100mg로 들어있고 그다음에 레드비는 활성형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피로를 빨리 풀어주고 대사를 돌려주고 뭐 혹시 구내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비타민 D
1000 IU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고, 레드비 같은 경우에는 감마 오리잔에 들어있어서 어떤 자율신경계 조절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좀 나으실 것 같아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땀이 나는 것도 하나의 자율신경계 조절이거든요. 체온을 조절한다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율신경계가 말하자면 부교감, 교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것이 잘 조절이 돼야 내가 이제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잠도 잘 안 온다거나 또는 갑자기 땀이 난다거나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러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생활 패턴 같들이 깨지게 돼요. 그런 걸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약간 들어있는 거예요. 레티피는 보면은 히드로소코발람이 활성형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메가트루파워나 레티피 둘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활성형이라는 게 뭐예요? 활성형은 쉽게 표현하면은 이게 직항이냐 아니면 경유해서 가냐 이런 걸로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비타민이 빨리 쓰여서 피로를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비타민 먹게 되면은 이것이 몸의 간 대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활성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활성형 형태로 나오는 비타민들이 있어요. 더 효과적인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활성형 비타민 B가 좋은 건 아는데 활성형 비타민 B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반 의약품으로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효과가 좋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활성형 비타민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비타민 B 제제를 드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코발라민을 많이 드셔야 되니까 이 액티남을 드실 수가 있고요.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르신 제품 중에서도 조금 티아민이 높은 거, 당뇨가 있으시니까 당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이 좀 높은 거, 그거랑 그다음에 이런 활성형이 좀 들어있어서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약물을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노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 항산화 기능이 이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 함량이 약간 높은 엑스라인 에이스 정도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상담을 연출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내 건강을 지키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비타민 B 제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품을 제가 몇 가지 찝기도 하고 몇 가지 증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거에 거기에 딱 맞다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증상이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는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저희 그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또 건강하게 아프지 마세요.